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 A10을 통해 추계 신고 중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경비율은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익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년도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 수준 가맹 의무자 중 의무 가입기간 내 미가입자,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상습 발급 거부자는 수익금액 등에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리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해당 산식에 의해 계산되고요. 이때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익금액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방법으로 추계신고가 가능하고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초과율을 적용하여 수익금액 4천만 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그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사례를 예시로 들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사업자는 학원 강사고요. 수익금액은 6천만 원, 직전년도 수익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직전년도 업종별 수익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원천징수 세액은 사업소득세 180만 원, 그리고 부양가족은 소득이 없고요. 국민연금 보험료로 연간 60만 원을 납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신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할 건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단순경비율 연금 기타 메뉴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식은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소득만 있거나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소득과 연금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 서식이 개정되어 근로소득이 추가되었는데요. 프로그램에서도 개정된 서식을 반영하여 추후 업데이트될 예정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새로 불러오기를 눌러 회사 등록에 등록된 기본사항과 인적사항 등을 불러올 수 있고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아래에는 종합소득 세액의 계산, 사업소득 명세, 연금소득, 기타소득 명세 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사업소득 명세와 연금소득, 기타소득 명세 탭에서 수익금액, 필요경비, 그리고 원천납부 세액을 입력하면 종합소득 세액의 계산 탭에 반영됩니다. 그럼 사업소득 명세 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 명세의 첫 번째 라인에는 회사 등록에 입력된 정보가 반영되고 수정 또는 삭제를 할 수 없는데요.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 등록에서 정보를 수정하고 다시 새로 불러오기를 해야 됩니다. 이 중 소득구분 코드는 수정할 수 있지만 32번 주택임대 사업자라면 위의 메시지처럼 종합소득세 신고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분리과세 사업자용 메뉴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 총수익금액을 입력하면 일반율과 자가율에 따라 필요경비가 계산되는데요. 단순경비율에는 업종코드에 해당하는 일반율과 자가율이 자동으로 반영되고 업종에 따라 일반율 또는 자가율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경비는 총수익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데요. 앞에서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익금액 4천만 원까지는 일반율을 적용하고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초과율을 적용한다고 했죠. 따라서 필요경비는 4천만 원 곱하기 61.7% 2,468만 원과 2천만 원 곱하기 46.4% 928만 원을 더한 3,396만 원이 되고 총수익금액 6천만 원에서 필요경비 3,396만 원을 빼 소득금액은 2,604만 원이 계산됩니다. 만약 이 사업자가 추가로 연말정산이 되는 보험설계 소득도 있었다면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줄에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소득구분 코드를 입력하고 업종 코드는 940906 보험설계를 입력합니다. 이때 사업자 등록번호는 필수값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미등록 사업자라고 해서 공란으로 두거나 보험사의 사업자 등록번호, 즉 원천징수 의무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미등록 사업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0000000000부터
끝자리 29번까지 겹치지 않게 순차적으로 입력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이미 첫 번째 라인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00000000으로 입력했기 때문에 보험소득은 끝자리 1번으로 입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총수익 금액을 입력하면 마찬가지로 필요경비와 소득금액이 계산되고 복수소득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원천 납세조합 징수세액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와 사업자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원천 징수된 소득세를 입력하는데요. 이때 사업자 등록번호는 홈택스에서 유효성을 검증하기 때문에 잘못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공란으로 입력하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해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입력된 총수익 금액의 합계 금액과 필요경비, 그리고 원천 징수된 소득세 금액은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탭으로 반영됩니다. 다음으로 연금소득, 기타소득 명세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구분 코드의 역삼각형을 클릭해 60번 기타소득, 61번 동일기업 기타소득, 66번 연금, 67번 종교인 기타소득 중 해당하는 소득구분 코드를 선택하고 소득의 지급자와 총 수익금액을 입력하면 연금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식에 따라 한도 900만 원까지 자동으로 필요경비가 계산됩니다. 그 다음 원천징수 소득세는 직접 입력하는데요. 소득구분 코드가 66번 연금소득일 경우 총 수익금액의 37% 이내로 입력하고 60번, 61번 기타소득일 경우에는 총 수익금액의 31% 이내로 입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완료했다면 총 수익금액, 필요경비, 원천징수 세액은 사업소득 명세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탭에 반영됩니다. 다음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합니다. 부양가족을 입력하기 위해 소득공제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옆 역삼각형을 클릭해서 본인 등 부양가족 내역을 입력하면 됩니다. 부양가족 내역을 입력하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세액공제가 자동 체크되고 단순경비율 장애인 적용특례 대상자라면 추가공제에서 아래 구분을 참고해 장애인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체크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공제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작성 사례에서는 배우자와 자녀가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자녀는 7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자녀세액 공제가 가능하겠죠. 또 연금보험료 공제부터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까지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금액을 직접 입력하는데요. 이 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로 연간 60만 원을 납부했으므로 연금보험료 공제에 60만 원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득공제 합계 금액이 계산되고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계 금액을 차감해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자동 반영되는데요. 작성 방법의 세율표를 확인하면 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세율 15%에 누진공제액 108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자 또한 세율의 15%가 반영되고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공제액을 차감해 29번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다음 자녀세액공제는 인적공제에서 세액공제의 자녀와 출산 입양에 체크된 내용이 반영되고 연금계좌는 클릭해서 구분부터 불입 금액까지 입력합니다. 그리고 기부금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만 공제가 가능한데요. 타소득 없이 단순경비율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금액을 입력하기 위해 먼저 신고서를 저장하고 기부금 버튼을 눌러 기부금 명세서 세액소득공제에서 주황색 숫자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저는 당해년도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과
종교단체 기부금 30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가정하고 미리 입력을 해두었는데요. 입력 시에는 먼저 해당 연도 기부 명세에서 기부금 내역을 입력합니다. 이때 정치자금 기부금 외에 기부처는 필수 입력값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력합니다. 그러면 합계의 금액이 반영되고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서 해당 연도 기부 명세 반영 버튼을 눌러 기부금 금액을 반영합니다. 이때 전년도에 작성한 기부금 조정 명세가 있다면 정기명세서 불러오기를 이용해 정기에서 이월된 기부금 금액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소득의 종류 구분을 종합소득세 단순경 비율로 선택하고 기부금 참고 버튼을 클릭해 기부금 불러오기를 눌러 반영한 다음 저장합니다.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넘어가 기부금에서 역삼각형을 클릭해 기부금을 불러온 다음 다시 반영을 하면 기부금 세액 공제란에 해당 연도 공제 금액과 조정된 세액 공제액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 귀속분의 기부금 공제율이 5%로 한시 상향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현재 프로그램에 업데이트되지 않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준세액 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7만 원이 자동 반영됩니다. 다음 납세조합 공제, 전자신고 세액 공제에 해당하면 직접 입력하고 상가 임대료를 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세액 공제에 대해 입력을 다 했다면 세액 공제 합계가 계산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이 있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란에 금액을 직접 입력하는데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에 해당한다면 공제감면 추납세액의 감면세액 조정 명세서와 세액감면 신청서 또한 작성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마감 시 같이 첨부돼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39번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 재난지역의 중소기업 감면은 2020년 한시적으로 입력했던 항목이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감면 외에 추가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감면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단순경비율 연금 기타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서 메뉴를 이용해서 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이 되었다면 결정세액이 계산되고 가산세는 상단의 가산세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하는 항목을 확인한 다음 직접 입력합니다. 가산세까지 입력을 했다면 40번 결정세액과 41번 가산세를 더해 51번 총 결정세액이 계산되고 기납부 세액까지 차감해서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계산됩니다. 이렇게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입력된 내용을 저장한 다음 마감을 하고 전자신고 메뉴에서 파일을 제작한 다음 홈택스로 제출하면 신고는 마무리됩니다. 추가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이 있는데요. 이를 다 감안하고 기준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단순경비율의 경우에는 기장 의무를 복식부기로 선택하면 홈택스 변환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신고 유형을 단순율, 기장 의무를 복식부기로 선택하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마감 시에는 단순율일 경우 기장 의무 복식부기는 오류입니다 라는 마감 오류가 발생하므로 신고 유형과 기장 의무를 올바르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스마트 A10을 통해 단순 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